요즘은 굿즈 없으면 브랜드로 안 봐요. 그냥 밈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 말은 지금 브랜드 마케팅의 본질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문제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소비자 행동은 확실히 달라졌어요. 이제 사람들은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브랜드를 경험하려고 돈을 씁니다. 그리고 그 브랜드를 가장 빠르고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굿즈죠. 굿즈는 브랜드를 손에 쥐게 만듭니다. 작고 사소한 물건 같지만 그 안엔 브랜드의 감성, 메시지, 철학이 담겨 있어요. SNS에서 인증하고 친구에게 자랑하고 반복적으로 눈에 띄게 사용되면서 그 브랜드는 단순한 로고가 아닌 감정으로 기억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굿즈가 단순한 사은품이나 마케팅 도구가 아니라 브랜드의 핵심 전략으로 작동하는 이유와 실제 성공 사례들을 통해 그 힘이 얼마나 큰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브랜드를 처음 접했을 때 뭐가 가장 먼저 기억에 남으세요? 대부분 로고나 문장보다 굿즈, 즉 물건이 아닐까요? 스티커, 키링, 텀블러 같은 작은 물건들이 브랜드의 첫인상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 브랜드가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보다 그 브랜드 굿즈가 얼마나 예쁘고 잘 만들어졌는지가 더 먼저 기억되는 시대이죠. 예를 들어 친구가 예쁜 키링을 들고 있는데 그게 어디 브랜드 굿즈라고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브랜드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됩니다. 굿즈가 브랜드를 대신해서 말하고 있는 셈이죠. SNS에 올라온 언박싱 영상, 후기, 사진, 굿즈 인증샷. 이게 바로 브랜드의 실전 마케팅입니다. 사람들은 광고보다 친구의 후기를 믿고 브랜드보다 물건을 먼저 좋아합니다. 굿즈는 브랜드의 감성과 개성을 직접 손에 쥐게 만들어줍니다. 그냥 프로모션이 아니라 브랜드와 소비자 사이에 정서적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핵심 장치입니다. 지금부터는 굿즈의 실질적인 마케팅 활용 방식들을 실제 사례들을 토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팝업 스토어와 굿즈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요즘 팝업 스토어 진짜 많이 보이죠? 그런데 그 안에 굿즈가 없다면 그냥 예쁜 전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이후 한국에는 대중적인 문화로 치솟은 게 첫 번째 키워드가 저는 전시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시라는 컨텐츠만 검색을 해보더라도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양한 소셜미디어에서 엄청나게 많은 전시회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더 발전한 형태를 저는 팝업 스토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 전시와 팝업 스토어의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굿즈가 있을 때만 그 경험이 소유로 확장되고 그게 곧 마케팅이 되기 때문에 굿즈, 팝업 스토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죠. 최근 서울에서 진행된 스크럽데디의 팝업 스토어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수세미 브랜드가 아니라 수세미계의 샤넬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인지도를 쌓은 스크럽데디는 팝업 스토어에서도 다양한 굿즈와 체험형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소비자들의 이목을 확실하게 끌었습니다. 특히 스크럽데디 서머 쉐입 한정판이나 다양한 브랜디드 굿즈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고 SNS 인증샷을 유도해 자연스러운 바이럴 효과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제품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브랜드 굿즈를 손에 쥐고 나가기 위해 방문하는 거예요. 이건 브랜드 방문, 체험, 굿즈 소유, SNS 공유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정석적인 굿즈 마케팅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한 소비자들은 브랜드에 대한 기억이 오래가고 향후 제품 구매나 추천으로 이어질 확률도 매우 높아집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스크럽데디의 사례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는 주방용 수세미를 판매를 하는 브랜드이지만 그와 연계될 수 있는 혹은 스크럽데디의 정체성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다양한 상품 등을 통해서 스크럽데디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치를 소비자들에게 확정한 셈이죠. 이를 통해서 평소 수세미를 애용하지 않는 젊은 소비자층들에게도 확실한 홍보 효과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굿즈와 팝업 스토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러한 구조에서는 특히 강력한 팬덤을 보유한 IP, 예를 들어 인기 웹툰이나 K-팝 아이돌 분야에서 더욱 극대화됩니다. 굿즈는 단순한 소장용을 넘어 팬들이 아티스트와 연결감을 느끼는 실질적인 매개체로 작동하죠. 최근에는 소속사가 직접 운영하는 팝업 스토어나 공식 굿즈샵에서 판매되는 아이템들이 순식간에 품절되며 그 자체로 하나의 굿즈 마케팅 이벤트가 되기도 합니다. 아이돌 앨범 구성품으로 포함된 포토카드나 한정판 소장 굿즈는 실제로 앨범 판매량을 견인하고 팬덤 내 자발적인 콘텐츠 생성, 예를 들어 SNS 인증, 리셀, 컬렉션 콘텐츠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유도하는 중요한 장치가 되고 있어요. 굿즈는 단순한 소장용을 넘어 팬들이 아티스트와 연결감을 느끼는 실질적인 매개체로 작동하죠. 둘째, 굿즈는 SNS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브랜드 컨텐츠입니다. 광고는 넘기지만 굿즈 인증샷은 멈춰서 보죠. 누군가 예쁜 이어폰 케이스를 들고 있으면 '그게 뭐지? 브랜드는 뭔데?' 하고 검색하게 됩니다. 최근에 볼 수 있었던 SNS에서 성공적인 마케팅 사례로 보여지는 제일 좋은 사례로는 국립중앙박물관 굿즈가 있겠네요. 여러분도 한 번쯤 SNS에서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방가사유상 피규어, 백자 머그컵 같은 제품들이 SNS를 통해 입소문을 탔고 오히려
굿즈 때문에 전신을 찾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박물관이 젊은 세대와의 접점을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굿즈였던 거죠. 이번 국립중앙박물관 굿즈는 단순히 예쁜 굿즈를 넘어 한국의 전통 문화와 정체성을 담은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한 게 티가 나는데요. 그중 하나가 소주를 부으면 캐릭터 얼굴이 빨개지는 소주잔입니다. 귀여운 캐릭터가 술을 마시는 듯한 연출이 되는 이 컵은 젊은 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SNS에서 자발적인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유쾌하고 실용적인 디자인 안에도 박물관의 아이덴티티는 살아 있습니다. 대부분의 굿즈가 한국에서 제작되며 품질과 메시지를 동시에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이 덕분에 박물관 굿즈는 센스 있다,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젊은 소비자들과의 거리를 확실히 좁히고 있어요. 셋째, 굿즈 반복 노출로 인한 팬덤 강화. 굿즈는 한 번 구매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방에 달고 다니고 책상에 올려두고 매일 보는 존재로 브랜드가 계속 소비자의 삶에 노출되게 만드는 것이죠. 가장 좋은 사례로는 농심이 있습니다. 농심은 신라면 이어폰 케이스, 새우깡 에코백, 너구리 인형 등 재미있는 굿즈로 유명하죠. 특히 신라면 컵 모양의 이어폰 케이스는 실용성과 유쾌함을 모두 잡은 사례인데요. 소비자는 웃고 브랜드는 각인되고 SNS에서는 확산됩니다. 이처럼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눈에 띄는 굿즈는 브랜드 충성도를 만드는 핵심 자산인데요. 한 번의 광고보다 매일의 노출이 더 큰 힘을 가지니까요. 굿즈는 단순한 수익 수단이 아니라 브랜드가 재미있고 센스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생각해보세요. 농심은 우리 기억 속에서는 음식, 푸드를 만드는 F&B 비즈니스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농심의 기획력과 굿즈 상품 출시로 인해서 젊은 소비층들은 그저 농심을 먹는 브랜드가 아닌 내 삶에서 매우 친숙한 브랜드로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넷째, 굿즈는 내부 조직 문화와도 연결된다. 가장 좋은 사례로는 구글이 있습니다. 구글은 팀 프로젝트별로 다른 디자인의 굿즈를 매년 제작하고 있는데요. 이건 단순한 팀 티셔츠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한 결과를 시각화한 문화자산이죠. 사내 만족도는 물론 외부에서 봤을 때도 일하고 싶은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확실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많은 IT 스타트업들의 로고가 박힌 맨투맨, 스티커, 노트북 파우치를 제작해요. 이런 굿즈는 조직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구성원 간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브랜드가 내부적으로도 굿즈를 활용한다는 건 조직의 자긍심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도 효과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팀, 우리 회사, 우리 기업만이 가질 수 있는 굿즈를 통해서 팀에 대한 소속감을 증진시키고, 우리가 가진 기업 문화가 뭔지,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자긍심이 뭔지를 일깨워줄 수 있는 굿즈라면, 내부인들만 가질 수 있는 이 굿즈를 외부인들도 탐내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브랜드는 이제 굿즈를 통해 소비자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브랜드의 성격, 팬층의 특성, 조직의 문화까지 이 모든 것들이 굿즈라는 매개를 통해 현실 속에 구현되고 있었죠. 그리고 그런 굿즈들은 브랜드를 기억하게 만들고 다시 찾게 만들고 자발적으로 퍼지게 만듭니다. 이제는 굿즈는 브랜드 마케팅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F&B 비즈니스, 인터넷과 연결된 IT 기업,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K-팝 컨텐츠까지 모든 브랜드, 모든 IP 상품들이 이제 굿즈로 연결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브랜드 마케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드리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굿즈맨이었고요. 혹시나 굿즈 만드는 것에 관심이 생겨서 굿즈 제작을 시작해보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굿즈 만드는 제작 방식과 프로세스를 정리한 영상을 걸어두었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